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늘어났죠. 단순하게 네임 파워만 믿고 오를 거다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내면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알고 산다면 더할 나위 없는 투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의 현 주소와 유망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반도체 시설 투자에 30조 원을 넘게 투자한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 역시 미국 오스틴 공장에 11조 원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총 30조 원을 지출할 거다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1위, 2위 기업 간의 치열한 투자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부문에 왜 이렇게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때문인데요.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일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뭐 딱히 소위 말해 잘 팔리는 그런 제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마진율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 분야로 삼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질세라 삼성과 TSMC 두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사업을 키우기 위해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용 반도체란 현재 주류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필두로 자동차에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니 차량당 반도체 사용 금액 추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필요한 반도체 수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통 차량용 반도체는 메모리 칩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 훨씬 더 많이 탑재가 되는데요. 이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인체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차량을 인식해야 하고 차선도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부분은 비메모리가 담당하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가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는지에 대한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TSMC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수혜를 보는 기업 중 이 두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 두 번째,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어디인가? 세 번째,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누가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와 소재별로 각각 나눠서 각 분야별 유망한 종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정 장비 부분에서 단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원익 IPS가 국내 상장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중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익 IPS는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메모리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대폭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매출이 10%까지 올라오면서 빠르게 시장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는 미국에 법인체를 두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스틴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지리적인 이점 또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KC텍인데요. KC텍 같은 경우는 CMP 화학적 기계 연마 장비를 생산하는데,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이 일단 증착을 통해서 막을 씌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노광 작업, 즉 빗을 쏴서 회로를 그리는 순서로,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KC텍이 생산하는 화학적 기계 연마 장비를 통해서 평탄화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 기업으로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 글로벌 1위 업체인 PSK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빛을 쏴서 노광 작업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을 쏘기 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먼저 뿌려야 하고 그걸 현상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씌워진 현상액을 제거해주는 장비가 바로 드라이 스트립 장비입니다. 특히 PSK는 글로벌 1위 업체이다 보니 TSMC와 삼성전자 두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기업들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즉 조립, 포장, 테스트 작업을 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레이저 장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 모두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장비는 전공정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광 작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할 때 구멍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 하는데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공정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레이저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물론 미국에도 법인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관련 부문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세정, 코팅과 관련된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코미코와 원익 QNC가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마찬가지로 미국의 법인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재 쪽에서는 들어보셨을 법한 원익 머티리얼즈와 SK 머티리얼즈 역시 대표적인 소재 부문 기업으로, 이들은 특수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특히나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특수가스 중에서 세정가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은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ROE나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수치가 나오는 회사이고, 그 이유는 단연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운드리 부문에 왜 이렇게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좋다라는 걸까요? 물론 사업 방향성을 보면 좋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수혜를 입는 시차는 발생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장비를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순서상 장비 업체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이고, 장비 반입이 끝난 후에 공장이 가동이 되면 소재 업체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 중에서도 먼저 반입을 해야 하는 장비인가, 아니면 뒤늦게 반입을 해야 하는 장비인가를 잘 살펴봐야겠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만큼 투자 타이밍 또한 수익률 극대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언급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장비 업체와 소재 업체 하나씩 선정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하단의 링크로 오셔서 장중에 브리핑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